아이돌 멤버가 사용한 단어 하나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는 꿈쩍도 안 했는데 청와대의 사퇴 권고는 한 두세 시간 만에 받아들였더라고요.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잘못된 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대처도 사실은 미성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은 뭘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어떤 이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본인의 발언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보다는 나는 잘못 얘기한 게 없다라고 이제 계속 입장을 견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문제는 총리급 공직을 맡고 있었던 인사가 5.18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규정했고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명백한 진실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배재고 학생들이 했던 그 응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성역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곧 혐오와 조롱을 해도 된다라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라는 뜻을 본인이 스스로 내비쳤고, 심지어는 북한을 끌어들여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인사로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고, 특히나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인사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거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버텼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이제 청와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엄중 경고했고, 그리고 이제 사퇴까지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병태 부위원장의 태도가 논란을 더 키웠다라는 판단을 청와대가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였고 입장문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사태가 일단락됐다라기보다는 결국 끝까지 본인이 옳았다라는 점을 항변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병태 전 부위원장 사퇴 직후에도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표현의 자유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번 사퇴에 대해서 통합을 외치면서 숙청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발언이 공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맥락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스타벅스 논란이 있었을 때는 지방선거 국면이었던 것이죠. 이게 오히려 청와대도 나서고 여권에서 단체로 나서다 보니까 역풍이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배재고 사태로 연결이 되었고, 배재고 사태가 나왔을 때에도 학생들 그리고 어떠한 코치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징계를 넘어서서 팀 전체에 대한 6개월의 출전 정리 징계가 별도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또 역시 역풍이 좀 불어닥치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처음에 스타벅스 사태와는 달리 의원 개인이 배재고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표현을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이병태라는 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저는 타겟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홍준표계로 분류가 되었던 분이고,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뉴 이재명계로서 영입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호남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또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의원들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청와대가 나서서 찍어내기식의 이런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병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청와대에서 사퇴 요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나가는 형태로 가면서까지도 SNS에 저런 글들을 옮겨서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호남의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통합 인사로서 이해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후 두 번째 낙마잖아요. 통합 인사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실패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갑론을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병태 그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막말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어떤 중도 확장의 기치라던가 어떤 뭐 중도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뭐 보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인사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존중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치게 되면서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물러나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경고한다라고 이제 엄중하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본인의 대응이 더 부적절하게 나온 거죠. 사실은 본인이 이제 인터뷰하고 계속 언론 대응하게 되면서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해야 될 상황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청와대도 현실적으로 한 것 같고요.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어떤 통합이나 포용의 인사, 탕평의 인사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까지는 훼손되기 어렵다. 다만 이런 과거에 막말 전력이 있었던 인사라든지 좀 특히 역사적 사실 혹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인사에 대해서는 기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요.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병태라는 인물은 뉴 이재명으로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의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5.18 정신에 대해서 정말로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강원도지사가 된 우상호 전 수석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로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은 5.18 기념 행사 전날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었는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광주에 있었던 5.18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장도연 대표가 직접 광주에 갔습니다. 아마도 장도연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광주에 직접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용감한 결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 전남시 통합시장 후보로 나왔었던 민영배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장도연 대표가 광주에 오는 것은 계란을 맞고 피해자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내 중진들이 이렇게 훼손하는 발언들은 오히려 영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뉴 이재명으로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어내고 징계 정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보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시는 부분도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기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헌 투표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선 공약이기까지 했었고 심지어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김재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 그거는 립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23년에. 근데 그런 분이 또다시 지도부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헌법 수록 관련해서도 개헌 투표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예 투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안건 자체가 아예 투표에 올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 차원의 어떤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왔을 때 정말 어떤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말들 혹은 이 헌법 수록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사안 자체를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히 합의하고 규정하겠다라고 하려고 했던 그런 약속들 심지어 본인들도 했던 약속을 아예 투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저는 반대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개헌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지적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발언과 관련한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그 무섭노 공방이 벌어졌죠. 단어 뒤에 노를 붙이는 걸 두고 일배식 표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배 낙인이다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발언 관련 공방들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모적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노를 붙인다는 것이 뭐 일배식
비판식 표현이라거나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조국 전 대표 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분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지금 시점에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빛의 혁명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연대하는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신가.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동안에 그 합당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또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역시도 노무현 정신이 1인 1표제로 이어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도 사실상 조국 대표가 평택에서 떨어진 이후에 당에서의 좀 상황들이 언론에서 보도 자체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형태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젊은 아이돌이 완전히 좌표가 찍혀버린 거예요. 남의 인생을 거의 나락으로 보내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조국 대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OTT에서의 표현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 입장에 아직 후보는 아니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발버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최근 인기를 끄는 드라마 김부장의 원작 웹툰 대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5분 23초라는 그 대사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전 대변인께서는 조국 혁신당 합당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국 전 대표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판단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말을 얹을 시기가 아니다, 혹은 이 의혹을 정치권발로 확산시킬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 아이돌 멤버의 발언, 리세는 원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그 영상을 쭉 봐도 그렇고 그분이 원래 이제 거제 출신이에요. 이제 거제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분이고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투리를 썼다라고 해서 그것을 일배로 낙인 찍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실 의혹 제기를 할 만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의혹 제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최초 의혹 제기자는 다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참전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이 된 겁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 아이돌 member 원희 씨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 혹은 일배로 몰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멈춰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뭐 다른 이제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그리고 웹툰 원작에 대해서 이제 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조국 전 대표가 이분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오히려 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또 있거든요. 오히려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무분별하게 어떤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 자체는 적절치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돌 멤버의 그 어미 하나를 가지고 일배식 표현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합당까지 고려하고 이런 정치적 이슈를 던지셨다기보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의 지금 정치적 상황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남은 시간 양당 상황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중앙윤리위가 재가동됐는데 한 50여 건 넘는 징계 요구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동안은 징계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된 건수 자체는 한 70건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상자가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리는 과정이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의 박미식 후보가 그 지역에서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원내 그리고 원외 인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 그리고 장도연 대표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한동훈 의원을 도운 것은 당원 당규상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일 전 최고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인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법조계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당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영속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장도연 대표 개인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장도연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의견의 표명일 뿐이지 강제적으로 장도연 대표를 내려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더기 징계가 있을 때는 뭐 지금 뭐 분당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중에서는 분명히 추려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보죠.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제대로 저격하는 발언을 했고 정 전 대표는 나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응수를 했지만 정청래 대표 측 그러니까 친청계 의원들이 김 전 총리가 남탓만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왜 불참했냐 이렇게 보수 야권에서 나올 법한 얘기들을 던졌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이미 뭐 과열되는 거는 이미 있어왔던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전당대회 전초전은 이미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측근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공개적인 충돌은 있어왔고 서로를 겨냥하는 말들은 계속 있어왔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아무래도 이 김민석 전 총리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최근까지 당대표를 했던 인사를 상대로 또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략을 쓰겠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의 어떤 당대표 시절의 문제점을 거론한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의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총리 시절에는 무엇을 하셨냐. 이런 식의 어떤 반박과 재반박 이런 것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중요한 건 최근에 어떤 좀 우려스러운 흐름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적통 논란, 뭐 누구와 가깝다, 누구와 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런 논쟁 자체들이 좀 생산적이지 않다. 그리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의 갈등과 공방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났는데요. 좀 통합이나 대화, 포용 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관련 내용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